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인도인이 점령한 캐나다 근황이라는 영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이민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인도계 이민입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까지 이어지는 인구 이동은 주택과 인프라 수요를 크게 자극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의 관리가 호주 주택난 해결을 위해 호주에 100만 채 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인도계 이민 현황과 호주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 그리고 인도의 주택 건설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인도 출신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3년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인도인은 약 32,800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약 13만 9,8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캐나다로 이주한 신규 영주권자의 약 29.6%, 대략 3명 중 1명이 인도 출신이었을 정도입니다. 누적 수치를 따져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약 88만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현지에서는 지금 캐나다에 있는 건지 인도에 와 있는 건지 헷갈린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인도계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지만 최근 들어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 의료 대기시간 증가, 공공서비스 과부하, 치안 문제 등이 직접적인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이민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여전히 다수 캐나다인이 이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이민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캐나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민자 수용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약 21%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인도 출신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학생 임시 비자 부문에서도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인도 유학생 비자 승인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줄었고 승인율 자체도 낮아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던 인도계 이민은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다소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과 인프라 압박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앞으로 이민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캐나다 사회의 여론과 갈등 양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역시 인도 출신 이민자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약 4만 1,000명의 인도 시민이 뉴질랜드로 이주했습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 출신이 약 24,600명, 중국 출신이 약 23,60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일 국적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순이민 추이를 봐도 변화가 확연합니다. 2019년에는 인도계 순유입이 약 8,000명 수준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무려 3만 3,000명을 넘어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수치로는 3만 7,000명 가까이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인도계는 중국계를 제치고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민족 집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계 인구는 약 29만 2,000명을 기록했는데 불과 5년 만에 2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순이민 증가가 약 11만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계가 뉴질랜드 인구 증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주도 최근 몇 년간 인도계를 포함한 아시아 출신 이민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민자 유입은 주택시장과 인프라, 의료, 교육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31일에는 전국적으로 호주를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반이민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드니, 멜번, 애들레이드, 퍼스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고 경찰 추산만 전국적으로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대량 이민 반대, 오스트레일리아 퍼스트 같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부 홍보물과 발언이 특정 집단, 특히 인도계를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전단에는 5년 사이 들어온 인도인이 100년간 들어온 그리스, 이탈리아계보다 더 많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대체다 라는 표현까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이민 총량에 대한 불만을 넘어 반인도 정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멜번에서는 시위 직후 원주민 시위 캠프인 캠프 소버린티가 극우 성향 집단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기물파손과 폭행으로 4명이 다쳤고 네오나치 상징을 내건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혐오와 극단주의라며 시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특히 인도계가 타깃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야권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도 인도계 커뮤니티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우려를 달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 정부 역시 자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인도계 시민들의 반응은 불안과 우려가 교차합니다. 학생, 워킹홀리데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말이 돌았고 일부는 실제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커뮤니티 리더들은 혐오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방식은 다문화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택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이민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도 정부 장관이 언급한 호주 주택 건설 제한입니다. Just do the math on 1,000,000 homes and you'll realize the mind-boggling opportunity. You could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Indian labor go to Australia, lakhs of people who can go there, help to construct good quality 인도 상공부 modern 장관 buildings. 피유시 고얄은 최근 공개 발언에서 호주와 깊이 있는 협상 중이며 인도가 100만 채의 주택을 지어줄 수 있다. 규모로는 약 5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숙련, 비숙련 인도 노동자를 호주에 보내 현지 기준에 맞게 훈련과 인증을 거쳐 건설에 투입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자금 지원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호주 언론과 시민사회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호주 정부가 2029년까지 120만 채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목표치인 24만 채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지원이 부족한 수요를 메우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호주 건설업계는 건설사 파산, 인건비 상승, 자재비 폭등,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인도 인력이 대규모로 유입된다면 현지 업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술자와 견습생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재를 호주산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수입 자재를 반입할지 그리고 해외 인력이 호주 건설 표준에 맞게 충분한 훈련과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 단기간에 속도 위주로 진행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습니다. 호주 정부 관계자는 그런 계획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인도 측에서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호주 정부가 실제 정책으로 검토하거나 수용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에 그친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인도의 제안 하나에 그치지 않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인도계 이민 증가와 맞물려 호주 사회 전반의 긴장과 불안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인도계가 최대 유입 집단으로 부상했으며 호주에서는 반이민 시위와 반인도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가 호주의 주택 위기 해법으로 100만 채 건설이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주택과 인프라 공급 능력을 실제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와 다문화 사회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있습니다. 주택 위기와 이민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인프라와 주택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만은 계속 이민자에게 향하게 되고 특정 집단을 지목하거나 혐오로 이어지는 순간 사회 통합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해법은 단순히 문을 닫거나 무작정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급 계획과 숙련 인력 양성, 그리고 외부 협력을 고려하더라도 그 조건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 위기와 이민 정책, 그리고 다문화 사회 균형,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